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12월 1일 대한민국이 굉장히 뜨거운 겨울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시기를 공유하는 사건을 같이 동시대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계엄이라는 앞으로 어쩌면 100년 동안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런 큰 사건을 함께 겪은 일종의 코호스트라고 하죠. 그런 동지애를 가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동지애가 이 상황이 어떤 의미였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는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점점 평가되고 우리가 음미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겪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저는 써오면 잘 안 되길래 차 안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10분 정도 하면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약간 그 편집증 같은 게 있어서 뭐 편집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딱 꽂히면은 그 작가 책은 다 사고 뭐 그런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컨버스 좋아하는데요. 이걸 깔별로 다 사고 이럽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딱 기분이 꽂히면 뭐 비슷한 것도 색깔별로 사고 똑같은 것도 사고 이렇게 되고 물론 그러다 금방 실증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요. 그 당시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매료된 건 이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식의 감성적인 얘기였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막 사는 사람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제가 다 봤는데요.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 사람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게 자유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자유란 말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말은 하지만 그게 조금 들어가 보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자유란 말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보는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자유를 생각하는지 그냥 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제 그렇게 모든 자기가 쪼대로 사는 것 자체를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죠. 멋지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냉전 시대에 프리월드, 자유진영, 자유세계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년대 우리나라 자유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친미를 했고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을 지킨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유국가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미의 독재 국가들 있잖아요. 한때 미국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독재와 인권 탄압을 자행했지만 자유진영, 프리월드에 있었던 거는 또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나라도 자유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영론으로 나눠서 그 진영의 해악이라든가 효용은 배제한 채 이 진영에 있는 자유를 지킨다라는 식의 자유라면 저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이거예요. 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를 내가 지켜주겠다. 네 자유를 내가 함부로 침해할 때, 다른 사람이 침해할 때 내가 나서서 막아주겠다. 국가가 나서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꼭
법에 의해서만,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경우에만 하겠다는 약속,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대학 때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바스티아라는, 프레데릭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뭐 19세기 책이니까요. 그런데 제목은 법이에요. 근데 법 얘기는 아니고 자유의 얘기였어요. 내용을 보면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볼만한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건 맞는 말인데? 라고 평생을 가지고 간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유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자유라는 가치를 다른 가치들하고 있을 때 그냥 똑같이 원오브댐으로 보고, 원오브댐으로 보면 다른 가치들 있잖아요. 평등이니 뭐니 여러 가지 가치들과 있을 때, 그러면 이걸 좀 지키기 위해서 이걸 좀 희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원오브댐으로 보면. 그렇게 됐었을 때 바스티아의 말은 뭔진 모르겠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도대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쉽게 허용하고 열어줄 때, 결과적으로 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모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공동체에 큰 해악이 생긴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보수 정치, 진짜 보수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때 결국 우리 사회가 더 성장하고 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 막은 것에 대해서 저를 치하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백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진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여기서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좀 묻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계엄을 저지하는데 제가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앞장섰냐면,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엄이 해제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여러분 만약 그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거리로 나오셨을 겁니까? 안 나오셨을 겁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과 같은 또래에 계시는 군과 여러분이 충돌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70년, 80년간 이뤄온 성취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일단 그걸 막자는 생각이 먼저였고요.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엄을 막았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건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그냥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거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약자가 항상 옳다는 전제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옳고 없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출발선에서의 보정을 해주는 것이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얘 말이 옳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그런 보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정치이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잖아요. 어제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한 말들이 있죠. 그리고 의료 사태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R&D 삭감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를 낮추고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엄과 탄핵,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중요한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잘 안 보여요, 언론에.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것일 뿐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시대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7년 헌법체제는 사실상 유신헌법체제랑 비슷해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는 직선제만을 추구했거든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몇 달 있다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몇 달 있다 합시다가 40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헌법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사망하면 일반 우리들이 그냥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더 보상해 줘야 됩니까? 덜 보상해 줘야 됩니까? 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라고 그래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걸 완전히 막아두고 있어요. 군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죠. 그것 말고도 굉장히 이상한 조항들이 많아요. 그 기준의 틀에, 우리 알게 모르게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헌법 체제에서는 사실 여러분 87년 헌법 체제, 87년 이래 계엄이 없었습니까? 헌법에 있었죠? 그러면 탄핵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걸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 요 몇 년 사이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가도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칼 다 던지는, 주변에 냄비니 뭐 곡괭이니 다 던지는 그런 정글의 게임으로 됐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을 그냥 둔다면 이 상황은 더 잔인해지고 엄혹해질 거예요. 전 이걸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본인의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를 하겠다는 희생이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시간이 좀 지났네요.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국을 이렇게 고민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주제로, 더 생산적인 주제로 고민하시고 더 발전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연해주신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